녹화를 시작합니다. Everybody, look at the monitor. Yes. Yes. 아, 친구. 갈수록 멋진 친구네. Your name? Your name? What's your name? 어? 지민이? 지민이 이름이 이쁘네. 지자가 무슨 지자냐? 가르칠 지자냐? 아니면 지혜로울 지자냐? 아니면 그칠 지자냐? 지혜 지자? 뜻지도 아니겠죠? 네. 지혜로울 지자? 대부분 지혜로울 지자 많이 쓰더라고, 친구들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러려면 화학투를 잘해야지. 그래야 지혜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논리로 단세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원중학교 옆에 보면 변환중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중학생들이 돌고 있어요. 빙빙빙빙. 변환 중입니다. 이 인터넷이 속도가 느린 건가? 아니면 원래 됐네요. 자, 우리가 이제 핸더슨 하셀 방식을 약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약염기에 대해서 한번 핸더슨 하셀 방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핸더슨 하셀 방식을 적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시료가 이제 약염기일 때입니다. 약염기일 때. 지금 요거 산의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요 산의 경우는 핸더슨 하셀 방식에 의해서 pH와 관련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로그의 성질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산의 pH는 약산의 이온화 상수 pK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에 분모가 산이어야 되고 분자는 산의 음이온이 되어야 합니다. 산의 음이온. 분모는 산, 분자는 산의 음이온으로 유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로그를 취해가지고 변형해 놓은 식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 나중에 이 핸더슨 하셀 방식을 산의 경우 어디에다 적용을 해서 pH를 구할 것인가를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기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염기의 경우입니다. 자, 염기, 베이스. 예를 들면 NH3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B가. 이 NH3가 물과 반응해서 암모늄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었다고 하자. 자, 이 반응식은 정반응이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온화가 아주 작은 경우에 이러한 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온화 됐어요. 그래서 이 반응식의 이온화 평형 상수식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KB죠. KB는 B분의 B의 평형몰 농도분의 BH 플러스 양이온의 평형몰 농도 곱하기 OH 음이온의 평형몰 농도. 뭐 이거는 뭐 그냥 정이니까 그대로 따라 쓰면 돼요. KB. 정의되고 좌우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KB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B분의 BH 플러스 곱하기 OH 음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띄죠. 이걸 이렇게 띄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OH 음연의 몰 농도 마이너스 로그 10의 B분의 BH 플러스 양이온. 뭐 이런 식으로 뭐 수학이야 수학. 로그에 관한 수학이잖아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KB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지?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KB라고 정했어요.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KB는 PK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의 OH 음이온은 뭐라고 정의했지? 저거였습니다. POH.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로그 10의 B분의 BH 플러스 양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이쪽으로 좌변으로 넘겨. 마이너스를 좌변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POH는 PKB 플러스 로그 10의 B분의 BH 플러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때 항상 25도씨에서 pH와 pOH 합은 얼마지? 14입니다. 그러면 pH는 14-pOH죠? 그럼 pOH 위에서 구했던 pOH를 이쪽에 대입해. 이 자리에 pOH를 대입해. 그죠? 그러면 pH는 14 PKB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원래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분모 분자가 바뀌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를 쓸 수 있지. 로그에서. 그래서 플러스로 변하면서 로그 10에 이제 BH 플러스가 분모가 되고 B가 분자가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A 곱하기 KB는 KW가 같고 KA 곱하기 KB는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4승이야. 양변에 밑이 10인 마이너스 로그 밑이 10인 로그를 차면 PKB는 14라고 하는 식을 또 얻어낼 수 있어. 그러면 14 PKB는 뭐냐? PK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14 PKB가 PKA야. 그죠? 그럼 이 PK를 여기도 그대로 갖다 대입해. 그러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 10의 BH 플러스가 분모, B가 분자가 된 핸더슨 하셀 바식의 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도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도된 거고,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돼. 위에 있는 여기까지만. 예. POH만 알면, POH하고 pH를 더하면 얼마지? 14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염기인 경우 핸더슨 하셀 바식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이제 염기인 경우 핸더슨 하셀 바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 염기인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요거요. POH는 PKB 플러스 로그 10의 B분의 BH 플러스 요 식을 또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핸더슨 하셀 바식의 POH에 관련된 식이다.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식을 알고 뭐 요거 유도는 자연계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꾸 카톡이 튀어나오냐. 아, 우리 베리소 이거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왜 자꾸 안 나가고 그래. 참 잡다. 이 쫑갓나 새끼 자꾸 튀어나오네.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지? 카톡 이모티콘이 어디 갔냐? 홀. 없네? 내버려두자.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의 경우 약산의 이온화 평형상수 KA를 가지고 밑이 10인 로그를 취해서 우당탕탕 하게 되면 pH는 PKA 플러스 로그 10의 3분의 산의 음이온 형태로 유도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염기의 경우 B 플러스 H2 요 평형관계식을 가지고 KB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서 우당탕탕 하게 되면 POH는 PKB 플러스 로그 10의 염기분의 그 염기의 양이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씩은 좀 알고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충용액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완충용액이 뭐냐?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이야. 혈액. 혈액은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이 1대 10의 비율로 다량 존재해. 다량.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함께 들어있으면 완충용액이고, 그러면 약염기하고 그 약염기에 양이온이 함께 들어있어도 완충용액이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NH3하고 NH4 플러스 양이온이 함께 들어있어. 그러면 뭐가 될까? 그것도 완충용액이야. 완충의 정의를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정의. 왜 완충용액이면 소량의 강산이나 소량의 강염기가 들어와도 그 원래 용액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핸더슨 하셀 바하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완충용액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버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퍼 솔루션은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니까 약산의 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약염기하고 그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약염기의 양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NH3면 NH4 플러스, H2CO3면 HCO3 음이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액은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 약염기하고 약염기의 양이온이 1대 10이든 같은 비율로 들어있든 간에 이렇게 이제 같은 비율로 들어있으면 완충작용이 훨씬 더 강해. 완충작용이 훨씬 더 잘 돼. 그래서 같은 비율로 1대 1 또는 이런 경우는 약산과 강염기가 2대 1로 혼합하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경우도 약산과 강염기의 경우도 완충용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줄게요. 약산과 강염기가 2대 1로 있어야 돼. 약산과 강염기가. 아니면 약염기와 강산이 2대 1로 혼합하면 완충용액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어제부터 이게 계속 튀어나오네. 캄캄해졌어요.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Ka 값을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 왜? A하고 A가 서로 같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잖아. 약분되면 Ka는 옥소늄 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Ka라고 하는 값은 항상 농도가 변하더라도 또 어떤 산에 어떤 다른 물질이 첨가되더라도 이 Ka 값은 온도만 일정하면 항상 일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성형 완충용액, 염기성형 완충용액 이렇게 있는데, 이 산성형 완충용액은 약산에다 그 약산에 그 음이온이 들어있는 물질을 혼합해서 만들면 돼요. 약산과 그 약산에 음이온이 들어있는 염을 혼합하면 되고, 약산과 그 약산에 음이온이 들어있는 염을 갖다가 혼합하면 완충용액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약산과 강염기를 2대 1로 혼합을 해도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2대 1인지는 조금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약염기에다가 그 약염기에 양이온이 들어있는 염을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왜냐면 NH4 플러스만 첨가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NH3가 있는데 완충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NH4 플러스만 넣어? 어떻게 넣어? NH4 플러스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 제조할 수 없어. 그러니까 NH4Cl을 넣어야지. 그러면 NH4하고 Cl이 이제 이온화되어서 NH4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 약염기하고 그 약염기에 양이온이 들어있는 염을 갖다가 집어 넣어야만이 완충용액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이 친구들. 응? 자, 그러면 이제 완충용액은 봐볼래? 이런 거야, 너네들.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낸 내용 그대로. 아세트산 약산 수용액에 아세트산 음이온만을 넣을 수 없으니까 아세트산 나트륨을 첨가를 합니다. 왜? 아세트산 음이온이 없어. 아세트산 나트륨은 존재하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아세트산은 어떻게 이온화되냐, 얘들아? 한번 봐봐요. 이 완충용액을 만들 때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다음과 같은 이 바셀, 다음과 같은 이 용기에다가 아세트산을 집어넣었어요. 아세트산을 집어넣습니다. CH3COOH라고 하는, 이제 얘가 이제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온화되지? H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아주 이온화가 적지. 그래서 CH3 어떻게 되냐? COO 음이온이 물과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 수화되어 있고, 얘는 무슨 이온이 튀어나오겠냐? 수소 양이온이 튀어나오겠지. 네.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런 거. 예? 얘가 예를 들면 얘가 분자 상태로 1000개를 투입했답니다. 1000개. 몇 개 투입했어요? 1000개를 투입했으면 이 이온화가 잘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온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 얼마냐? 요거 거의 뭐 1개 나왔다 합시다. 이거. 1개 나오고 요거 1개 나왔다 그래. 이렇게 이온화가 아주 작아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세트산 나트륨을 집어넣었어요. CH3 COONA라고 하는 이 뭐 솔리드라고 해봅니다. 솔리드 들어가면 이제 뭐 분해되겠죠. 물에 들어가면. 그러면 요거를 1000개를 집어넣었다 합시다. 1000개. 요걸 1000개를 집어넣었어. 1000개를 투입했어. 오케이? 1000개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100% 이온화도가 100%야. 그러니까 얘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나눠지지? CH3, CO 음이온.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것이고, 나트륨 이온이 물 분자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것이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1000개 들어가면, 여기는 빵개 되면서, 여기 몇 개 들어오고 있니? 여기 1000개가 나왔고, 요것도 1000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1000개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요게 평형에 도달했어요. 처음에 평형 상태입니다. 평형 상태. 평형 상태인데 얘를 1000개 집어넣고 얘를 1000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 반응이 봐봐. 지금 요 한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요게 1000개 들어왔어요. 요게 1000개 들어오면 정반응이 잘 일어날까? 많은데? 르샤틀리 원리를 생각해봐. 많으면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지?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잖아. 그런데 얘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역반응도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많아. 얘가 많기 때문에 봐봐.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야. 잘 봐요.
지금 여기 이제 몰농도 A는 뭘까? 시간. 자, 이거 투입하기 전에 얘는 지금 어떻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냐면 이렇게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이 CH3COOH는 굉장히 많고 CH3COOH의 평형 몰농도는 굉장히 많고 얘는 아주 밑바닥을 향해 있어요. 어떤 게 밑바닥을 향해 있지? 여기 이제 뭐 1000개 있다 합시다. 이게 1000개. 1000개인데 한 개, 이거 몇 개가 999개가 이렇게 있다 해봐.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음이온은 몇 개 있느냐? CH3, COO 음이온, 그 다음에 수소 양이온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 몇 개지? 여기 얘네들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 그런데 요 시점,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요 시점에서 뭘 투입했냐? 나트륨 양이온은 얘는 구경권 이온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죠? 이때 평형상수 KA가 있겠지. 있다 그래. 네. 평형상수 KA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 뭘 투입했지? CH3, COO 음이온이라 나트륨 신경 쓸 필요 없고 요거 몇 개 투입했다고 봐? 1000개를 투입했어요. 어? 여기에. 그러면 CH3COOH가 어떻게 됐지? 슉 올라오겠지, 이렇게. 슉 올라오겠지. 1000개가 더 올라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CH3CO 올라오지만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어때요? 줄어들면서 평행에 도달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CH3COH는 여기서 조금 어떨까요? 조금 어때요? 늘어나겠죠? 에? 늘어나면서 평행에 도달해요. 평행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CH3COOH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같이 평행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농도냐? 얘네들이 CH3COO 음이온의 몰 농도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1대1의 비율이니까 수소 양이온의 몰 농도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였지? 얘는 뭐였겠니? 늘어났으니까 얘는 뭐였겠어? CH3, COO, H의 몰 농도고 그럼 얘는 CH3, COO 음이온의 몰 농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거의 비슷한 양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평형상수도 KA 다시가 있겠죠? KA 다시가 있을 거예요. 그지? 거의 밑바닥이죠, 밑바닥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면서 아주, 물론 제로는 아니야, 제로는 아니고,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생성물과 이렇게 생성물 반응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약산과 그 약산의 음이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요.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약산이 있는데 약산의 음이온을 투입하잖아? 그러면 거의 넣어준 그대로 반응이 물론 일어나지만 그 농도, 넣어준 물질의 그 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약산이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요 CH3COH를 첨가를 했어요. 팍 올라가죠. 팍 올라가면서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는 뭡니까?
줄어들면서 약산의 음이온의 몰 농도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 수소 양이온과 그 다음에 요게 줄어드는 내용이죠. 그죠? 수소 양이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소 양이온이. 그리고 CH3COH는 역반응이 진행되니까 조금 늘어났겠지. 그래서 여기 감소폭, 증가폭의 비가 1대 1대 1이야. 1대 1대 1. 그래서 약산의 음이온과 그 약산의 음이온과 약산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존재하게 되는 완충용액이다. 이런 얘기죠. 네? 나트륨 양이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고 아세트산 음이온이 들어왔을 때 농시 그래프의 변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건 KA고요. KA고 이때의 평형 상태에서는 KA 다시죠. 그럼 이 두 개의 농도가 서로 두 개의 값이 서로 이제 같다라고 보면 되지.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농시 그래프를 그리면 알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거 잘못 그렸다. 요거는 수소 양이온의 농도죠. 요건 수소 양이온의 농도입니다. 수소 양이온의 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첨가를 했을 때, 그죠?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제 아세트산 음이온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면서 평행에 도달하고, 그죠? 여기 감소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거 증가폭이겠지? 증가폭이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감소폭, 1대 1대 1이다. 1대 1대 1로. 그래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완충용액은.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산에다가 그 약산에 음이온이 포함된 염을 갖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넣어준 양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돼. 넣어준 양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돼. 이유는 약산의 이온화 상수값이 너무 적어. 그래서 넣어준 그대로 농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시면 돼요.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완충용액이 됐어. 완충용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완충용액에 소량의 염산이 들어왔어. 소량의 강산인 염산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 강산이 들어오면 이 수소이온을 누가 잡아먹니? 수소이온을 잡아먹는 것은 음이온이 잡아먹어. 음이온이. 수소 양이온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반응을 해서 수소이온을 줄여버려. 들어왔는데 줄여버리거든. 그러니까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 여기도 보시면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게 완충용액이라니까. 자, 산이 들어오잖아요. 산이 들어오면 누가 잡아먹겠니? 이 아세트산 음이온이 잡아먹으면서 아세트산 음이온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pH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만약에 이 완충용액에다가 염기를 첨가했어. 염기를 첨가하면 누가 잡아먹겠니? 염기가 들어오면 산이 잡아먹겠지. 아세트산이. 아세트산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어렵네. 이 완충용액에서 나자빠지는구만. 자,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약산의 짝염기를 같은 개수만큼 넣은 용액은 평형의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넣어준 양만큼 거의 그대로 유지돼.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그 완충용액의 pH,
그 완충용의 pH는 변화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런 말이야. 만약에 산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산 이렇게. 이 산이 들어왔어. 산이 들어오면 누가 잡아먹겠냐 얘들아. 음이온. 그렇지. 음이온이 잡아먹어 이렇게. CH3, COO 음이온이 잡아먹어서 아세트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들어왔지만 얘가 잡아먹기 때문에 pH가 일정히 유지되고. 만약 OH가 들어왔어. OH가 들어오면 누가 잡아먹겠니? 양이온. 양이온이 아니라 산. CH3, COOH가 잡아먹겠지. 그래서 아세트산 음이온과 물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제 또 설명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관계를 또 한번 보여줄게요. 다들 자빠져 자는데 참 안타깝네요. 지금 친구들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아세트산에다가 아세트산 나트륨을 이게 1000개 있어서 거의 뭐 999개 있었다 상관없어. 근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양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들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음이온이 거의 넣어준 그대로 그 개수만큼 유지한다 그랬죠? 유지한다 그래. 이게 완충용액이라고 했지? 네. 자, 산을 첨가했어요. 산을 첨가하면 누가 잡아먹니? 음이온. 음이온이 잡아먹네요. 그죠? 그러면서 아세트산 분자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염기가 들어왔네? 염기가 들어오면 산이 잡아먹어. 이렇게 아세트산이. 그래서 아세트산 음이온과 물이 되면서 들어오는데 잡아먹어. 근데 산은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pH 값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쫑갔나 이 새끼들. 알겠냐? 네. 자, 다시 해봐요. 자, 여기 지금 얘하고 얘의 개수가 비슷하다 그래봐. 그래서 평행에 도달했다 그래봐. 네. OH가 들어왔어. 누가 잡아먹어? 산. 얘가 잡아먹는다니까. 그러면서 물하고 음이온이 나오지. 네. 양이온이 들어왔어. 수소 양이온이 들어와서 누가 잡아먹어? 음이온. 음이온이 잡아먹어서 물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런 식이 완충용액이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지. 왜? 농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농시 그래프를 그리면 그 개수만큼 유지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농시 그래프를 그래서 그려라는 거야. 자, 평형 상태에 있어 약산이. 그러면 분자가 많겠지. 그러면 양이온은 적겠지. 거기에다가 아세트산 음이온이 들어왔어. 그럼 확 들어왔겠지. 그러면 몰수비, 개수비로 줄어들고 개수비로 증가하겠지. 그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산이 있을 때 약산의 개수만큼 만약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같은 비율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론이 르샤틀리의 원리야. 그러니까 같은 개수 넣으면 거의 비슷한 개수만큼 유지하면서 평형에 도달해. 그것이 바로 완충용액의 특징이지. 그래서 산이 들어오면 약산의 음이온이 잡아먹고 OH 음이온이 들어오면 약산이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완충용액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친구들 어려움을 느끼는 이 친구들 힘드네. 다들 자니까. 완충용액만 사실은 이 완충용액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완충용액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는 친구가 위너야. 농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음이온을 들어온다? 그려봐. 농시 그래프 그리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나 농시 그래프 안 그려보면 안 돼요. 농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약산의 음이온이 들어오면 확 올라갔다가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이 농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이런 그래프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봐야 된다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같은 비율로 들어있구나. 그래서 산이 들어오면 음이온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OH가 들어오면 이 약산이 잡아먹어서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서술형 시험에. 예? 다음은 이렇게 문제가 열린단 말이야. 다음은 약산의 이온화 평형 상수와 이온화 평형 관계식이다. 아세트산 음이온이 첨가해서 아세트산 음이온을 아세트산과 같은 개수로 첨가를 해서 완충 용액을 만들었다. 만약에 이 용액에 산이 들어왔을 때 완충 작용의 반응식을 써라. 그러면 써줘야지. 만약에 또 OH 음이온이 들어왔다. 이 완충 용액이 OH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pH가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반응식을 쓰시오. 그러면 쓸 수 있어야지. 예?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아세트산의 이온화 관계에 따른 농도 시간 그래프이다. 평행이 돌아간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세트산 음이온을 첨가했을 때 농도 시간 그래프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시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이렇게 첨가했을 때 확 올라가고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이러한 농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완충 용액은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거의 같은 비율로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농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리고 산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그 산을 제거해 주냐. 염기가 들어왔을 때는 누가 그 염기를 제거해 주느냐. 이 관계만 알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프에 나왔잖아요. 여기 너희들 교과서에. 여기 같은 비율로 들어있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산이 첨가됐을 때는 얘가 잡아먹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줄어들어요. 얘는 좀 줄어들고, 그죠? 그러면서 pH가 일정한 유지되고 염기가 들어오면 요놈이 잡아먹기 때문에 요놈이 양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완충용액의 pH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런 관계 있다 이런 말이지. 요게 요 그식이죠. 그식. 알았어요? 완충용은 농식, 요 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요 식. OH가 들어오면 이렇게 반응해서 얘하고 얘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산이 들어오면 얘와 반응해서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러한 식을 쓸 줄 알고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농시 그래프를 그려서 같은 비율로 같은 개수만큼 첨가했을 때 왜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거의 같은 개수로 존재하는지 농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고. 평형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약산의 음이온이 들어왔다는 것은 음이온이 공통이온이잖아. 공통이온이 들어오면 그 공통이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잖아. 평행 이동하는데 뭐는 줄어들고 뭐는 증가하지. 그러면 그 개수비로 증가하고 개수비로 감소하잖아. 농시 그래프 그려보면 약산과 약산의 음이온이 같은 개수로 거의 같은 개수로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만약에 100개를 넣는데 똑같이 한 100개를 넣고 그 농시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하여튼 결론은 그거야. 약산의 음이온을 같은 개수로 넣게 되면 평형이 이동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의 같은 개수로 평형에 도달한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어. 약간의 차이인데 그 약간의 차이를 무시한단 말이지. 농시 그래프 그려보기를 바라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왜냐하면 중화하기 전, 그 다음에 중화를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중화점, 그 다음에 중화점 이후에 혼합용액의 pH를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정리를 못했어요. 왜? 그거를 하려면 완충용액이 뭐고, 완충용액이 하는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핸더슨 하셀 바하실을 어쩔 때 사용해야 되고, 또 루트 K8을 어쩔 때 사용해야 되냐. 그것이 종합 세트가 지금 남아있어요. 종합 세트가.
종합세트 아직도 못했단 말이에요. 종합세트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